아침 물 독이었다. 저는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로 아침 공복 물이 보약이다 라는 강한 믿음으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으나 결과지는 만성위염의 점막 밀환 소견에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혹시 아침마다 차가운 물바로 마십니까? 라는 질문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간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위를 망치고 있었던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복물의 진실, 제가 경험한 충격 사건들, 그리고 올바른 3단계 처방까지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저는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서 건강에 예민해졌고 주변에서 아침 물이 최고다라는 소리에 귀가 쫑긋하여 그때부터 실천하였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상쾌한 느낌에 정말 좋은 것 같았으나 3년이 지나면서 속이 자주 쓰리기 시작하여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공복에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 후 직장 동료가 갑자기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입원한 이유가 아침마다 정수 안 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때도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남편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위암 환자의 상당수가 헬리코박터 감염이 원인으로 식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매일 마시는 물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건강검진의 결과지에 만성위염 진단, 10년 동안 쌓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물속에 무슨 요소가 있을까요? 하나씩 분석해볼게요. 첫째, 잔류염소.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염소를 추가합니다. 국내 기준은 리터당 0.1형, 사인기을. 이 염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의 보호막을 직접 자극하고 빈속에 차가운 물로 들어오면 위벽이 수축하면서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둘째, 배관 세균.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나올 때는 기준 이하로 세균이 관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수도관을 지나오는 동안 상황이 달라져 노후 배관에서 레지오넬라균, 일반 세균이 번식, 특히 새벽에 오래 고여있던 물에는 세균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처음 틀면 배관에 고여있던 물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마십니다. 그 물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정수기의 배신. 정수기 필터는 6개월에 한 번 교체가 원칙입니다. 식약처 조사는 필터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은 정수기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검출된 사례가 있으므로 정수기를 믿고 필터를 오래 쓰면 오히려 세균 배양기를 매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차가운 물의 문제. 공복 상태의 위는 점막 방어력이 약합니다. 여기에 4도에서 10도의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혈관이 수축하고 소화액 분비가 교란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위 점막 재생 능력이 낮아지므로 만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됩니다. 국내 감염률이 성인 기준 약 54%에 달해요. 2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어 균의 감염 경로 중 하나가 위생관리가 안 된 식수입니다. 장기간 감염은 위염, 위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배우고 직접 실천해서 6개월 만에 위염이 사라진 3단계 처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공복 물 3단계 처방. 수도꼭지 30초 흘려보내기. 아침에 물을 받기 전 반드시 30초 이상 흘려보내야 합니다. 배관에 밤새 고여 세균이 번식한 물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세균 노출이 70% 이상 감소합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기. 물 온도는 25도에서 37도가 위 점막에 가장 친화적입니다. 냄비에 끓인 후 식힌 물이나 보온병으로 미지근하게 유지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앉아서 공복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산이 역류합니다. 150m에서 200m를 5분에 걸쳐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서서 마시는 것보다 앉아서 마시는 것이 위 점막 보호에 좋습니다. 참고로 정수 방법도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 제대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끓여서 식히기입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끓이면 잔류 염소와 세균이 제거되고 미지근하게 식히면 위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필터 교체 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 정수기 내부 물바지와 출수구 주변을 월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천연수춘 염소와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지만 1리터 물에 깨끗이 씻은 숯을 넣고 하룻밤 두면 자연 정수가 됩니다. 단 숯도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레몬 한 조각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비타민 C가 잔류 염소를 중화시키고 위 점막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참고해주세요. 40대에서 50대 여성은 갱년기 이후로는 위 점막 재생 능력 저하로 차가운 공복 수돗물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소량씩으로 필터 교체된 정수기나 끓인 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공복에 물을 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 100리터 소량으로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하루 물 섭취량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신장 기능에 따라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린이, 임산부, 수돗물의 잔류 염소와 배관 세균에 가장 취약한 분들로 반드시 끓인 후 식힌 물을 사용하고 정수기 필터 관리 소홀은 특히 위험합니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기준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잔류 염소 포함되어 있으며 정수장 출수 기준은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 수도관까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 빌라 다세대 주택의 낡은 배관을 통과한 물은 정수장 기준과 전혀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노후주택 수돗물 조사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정수기 성능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은 새 제품 기준이며 사용 중인 정수기 관리는 소비자 책임입니다. 필터를 오래 쓰면 인증받은 정수기도 오염원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국내 가정의 정수기 필터 교체 준수율은 약 42%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기준 이상으로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필터 제때 교체, 수도꼭지 30초 흘려보내기, 미지근한 물, 6개월 후 재검사, 위 점막 밀환이 없었습니다. 만성 위염 소견이 정상 범위 판정으로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 회복은 드문 경우입니다. 공복 물 한 컵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3가지. 미지근하게 천천히 흘려보내기. 내일 아침 오늘 배운 것 실천해보세요. 수도꼭지 30초. 그 30초가 10년을 바꿉니다.